네, 9시입니다. 4월 20일 목요일 하태민 경제TV 개장방송 일부 방송 시작하겠습니다. 여러분을 가장 사랑하는 방송, 개인 투자자를 가장 사랑하는 방송입니다. 자, 오늘 출발은요. 2차 LF 테슬라 때문에 그런가요? 테슬라가 시간 내에 5% 빠졌다 그래서 그런지 2차 전지 관련주들이 하락 출발이 좀 보이죠? 이건 테슬라의 심리적 영향이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겠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 2차 전지는 일단 제가 볼 때는 테슬라의 시간 내에 5%대 급락 때문에 나오는 영향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그 2차 전지 약세가 좀 또렷하고요. 바이오는 어떤가요? 네, 고만고만하고 엔터는 어떨까요? 엔터도 고만고만하고요. 소부장도 고만고만합니다. IT도 고만고만하고요. 게임은 게임도 전반적으로 오늘 좀 고만고만한데 특히 2차 전지가 약세가 좀 도드라진다. 이건 테슬라 영향으로 보시죠. 자동차 어떻습니까? 자동차도 아침 약세 출발이네요. 오늘은 전반적으로 좀 약세 분위기입니다. 양시장 약세 출발입니다. 테슬라 영향이 좀 있지 않나 싶습니다. 그리고 그나마 2차 전지 쪽에서는요. 엔캠과 덕산테크코피아 요게 지금 덕산테크코피아도 자회사 덕산일렉테라 때문에 전해 액 부분이거든요. 전해 액 주식들이 조금 돋보인다 이렇게 볼 수는 있겠습니다. 오늘은 시장이 하락 종목이 많아 보이죠? 오늘 코스닥은 지금 하락 종목이 888개군요. 하락 종목이 좀 많은 편입니다. 출발은. 여기도 풍산 같은 종목이 좀 돋보이고요. 쭉 보겠습니다. 소부장은 오늘 인텍플러스가 조금 플러스고요. 하나 머티리얼, 덕산테크코피아는 소부장이라기보다는 좀 2차 전지로 보셔야 되겠어요. 그다음에 야스는 이거는 그 LG 디스플레이 쪽 OLED 장비 회사죠. OLED 장비 회사들이 살짝 고개 드는 정도가 보이군요. 네. 네, 맨날 우리 루트로닉 전고점에 다가갑니다. 네, 루트로닉도 대표적인 실적주라서 실적에 초점을 맞추고 저도 계속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IT는요, 오늘 IT는 캠트로닉스 요즘 얘기들이 좀 많이 됩니다. 삼성이 아이패드용 OLED, 그게 리지드 OLED인데 어떻게 됐냐면 리지드 OLED가 밑이 유리입니다. 밑이 유리고 그 위도 유리예요. 유리는 무겁잖아요. 그래서 캠트로닉스는 원래 유리들을 어, 얇게 깎아내는, 강화시키면서도 깎아내는 그런 역할을 한 회사인데 그걸 솔브네일에 나눠서 하다가 이번에는 위에 유리는 없애고 요거를 인캡슐레이션 봉지로, 네, 그걸 요즘 이걸 하이브리드 OLED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하면서 밑에 유리를 이렇게 식각하는 이 부분은 캠트로닉스가 이제 독점한다. 이런 부분인데, 그래서 지금 아이패드는 휴대폰보다 크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걸 독점하니까 캠트로닉스가 지금 돋보이는데, 관련해서 조만간 뭐 투자 썰 얘기도 나오고 삼성이 또 캠트로닉스에 투자한다는 이런 썰도 있고 얘기들이 좀 많습니다. 캠트로닉스 개별 재료로 보셔야 되겠어요. 그 다음에 게임들은 오늘은 다 마이너스고요. 엔터도 오늘은 약보합 본조건입니다. 네, 뉴트로닉은 제가 실적 같은 거 계속 한번 체크를 해볼게요. 조선도 혼조건이고 오늘
방산이 오늘은 방산이 조금 플러스입니다. 포스코도 플러스 났군요. 2차전지 다시 플러스로 돌아서는군요. 테슬라 때문에 약간 위축됐다가 다시 플러스로 쭉 돌아서는 모습입니다. 역시 2차전지는 포스코, 퓨처, M이 바통을 이어받으면서 아직도 나의 엔진은 따뜻하다, 뜨겁다 하는 걸 보여주고 있어서 오늘 돌아서니까 코스모 신소재 오늘 실적 나왔나요? 오늘 코스모 신소재 아직 실적 얘기는 없네요. 그래서 오늘은요 LG화학, 포스코, 퓨처, M 야, 에코프로 BM에 대해서 우리 양극 제도 만만치 않아. 그리고 LG화학은 양극 활물질 뿐만 아니라 생산하는 여러 바인더도 있고 여러 가지 제품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게 요즘 좀 부각이 되더라고요. 그 다음에 보면 벤캠 오늘 이수학 전고체 전지가 좀 돋보이네요. 2차 전지가 역시 그래도 아직 우리 엔진이 뜨거워 이걸 말해주고 있네요. 테슬라에 잠시 기죽었다가 다시 길을 펴고 있습니다. 바이오들은 고만고만하고요. 자동차는 오늘은 어제 좀 오르더니 오늘은 약하네요. 오늘도 역시 2차 전지가 내일 좀 탄력이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네요. 그래서 제가 개장 전에 설명드렸듯이 포스코 퓨처 AM으로 볼 때 아직도 2차 전지는 이제 1군에서 2군으로 바통이 넘어가는 단계다. 그 속에서 종목 발굴은 금액락에서 계속 전개될 수 있다. 지금 코스닥의 하락 종목이 1000개가 넘었습니다. 양시장 외국인 순매도 오늘도 순매도 출발이고요. 자, 그러면 개장 전에 제가 좀 설명드렸지만 자세히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엔캠 그동안 시장에서는 별로 주목을 못 받던 회사입니다. 그리고 이번에 일대주주의 블록딜 때문에 주가가 좀 요동을 쳤었는데 그동안 참 주가 움직임이 없었죠. 소외제에다가 이제 조금 주목을 받는 그동안에 주가 움직임이 없었으니까 최근 주가 움직임이 굉장히 큰 것처럼 보이는데 실제로는 뭐 이체 전지 중에 큰 건 아니다. 이제 시장에 관심을 서서히 받는 것 같은데 이렇게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엔캠은요 자본금 79억 예쁘네요. 그 다음에 전해액 일렉트로라이트를 생산하는 업체다. 그래서 전해액은 리튬 솔트, 그 다음에 솔벤트, 첨가제 요거를 물리적으로 섞어주는 게 일렉트로라이트입니다. 지금 그런 부분이고 그래서 작년에는 지금 2021년 이 상반기에 리튬 솔트 가격이 급등을 해버렸거든요. 한 3배 올라버렸어요. 그러니까 당장 적자가 나죠. 그래서 말씀드렸지만 이 리튬 솔트는요. 특징이 리튬 솔트는 이건 거의 다 현물 가격으로 거래됩니다. 스팟으로 거래되고 일렉트로라이트는 뭐 6개월 아니면 연간 이런 단위로 계약이 되기 때문에 이 미스매치에 따라서 실적 변동성이 클 수밖에 없다. 따라서 기본적으로 리퀴드 일렉트로라이트 회사들은 리튬 솔트도 같이 하는 게 필수적이다. 아니면 첨가제를 해도 좋은데 첨가제는 이건 상당한 기술력과 배터리 업체와의 긴밀한 관계가 필요하다. 오래전부터. 그래서 일렉트로라이트를 하는 회사는 리튬 솔트랑 같이 해야 시너지를 발휘하는 구조다. 이렇게 아셔야 되겠고요. 그래서 전 세계 전액 시장은 1위부터 4위, 1, 2, 3위가 다 중국이고 지금 북미 지역에도 57%가 중국 업체들 걸 쓰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제는 IRA 때문에 그게
달라지고 있다. 그래서 지금 세계 4위지만 회사 방침은 2026년에는 세계 1위로 올라설 목표로 지금 대규모로 증설을 하고 있다. 그래서 IRA 세부 지침에서 일렉트로라이트는 컴포넌트다. 컴포넌트란 말은 공장을 미국에 지어야 되는데 지금 엔캠은 조지아, 미국의 조지아에 31만 평의 광활한 땅을 확보하고 있고 이미 2만 톤을 생산하고 있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 이 전해액에 필요한 게 리튬 솔트가 리튬 솔트라는 게 또 원료가 탄산 리튬이 또 들어가잖아요. 그래서 중국 업체들이 강점이 이게 이제 월제로부터 수직 계열화 되어 있다 하는 점을 중국 업체 상당히 강점을 가졌는데 그 강점을 IRA가 싹 꺾어버리니까 참 IRA 때문에 복을 받는 우리가 분리막도 마찬가지죠. 분리막도 중국 업체들하고 힘겨운 중국 업체들이 가격을 막 깎아버리는 바람에 SKI 태권들이 힘들었는데 이 IRA가 효자 노릇을 해준다 하는 겁니다. 그리고 전액은 특성이 이거는 싱싱할수록 좋다. 야채나 같습니다. 금방 만든 게 제일 좋다. 그래서 6개월 정도 최대 6개월 정도가 맥스다. 그것도 좀 아셔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전액 시장의 특성, 또 전액 특성 이런 거 알면 되고 앞으로 그래서 엔캠의 성장성은 굉장히 돋보일 것 같다. 2차 전지 소재 중에. 그래서 생산 능력 지금 확대를 하고 있는데 폴란드에도 공장이 있지만 미국의 조지아에도 있다. 그래서 조지아 중심으로 해서 앞으로 장기 계열부 테네시도 짓고요. 테네시에는 지금 덕산 테코피아 자회사 덕산 일렉테라가 지금 이제 공장 건설을 시작하고 있는데 할 건데요. 그래서 앞으로 생산 능력을 대폭 늘리는데 이것보다 더 빨리 늘리는 것 같아요. 거의 이 정도 속도로 지금 늘리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요게 그동안에 참 문제였죠. 대규모 자금 조달. 공장을 이렇게 생산을 하려니까 당연히 돈이 많이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대규모 자금 조달을 하는 걸 가지고 또 욕을 많이 얻어먹었어요. 야, 공모한 지상 얼마 됐다고 해서 또 이렇게 자금 조달하느냐 하는데 이 자금 조달이 뭐 운전자금 이런 게 아니라 이렇게 생산 능력을 확대하기 위한 자금이다 한다면요. 이걸 그렇게 나쁘게 볼 일은 아니다. 그 다음에 여기서 우리가 또 앞으로 볼 수 있는 게 DFT 여기가 요게 그 리튬 솔트를 만들거든요. 가장 이게 범용이죠, 범용. 그래서 첨보에서 만드는 리튬 솔트는요, 이 범용이 아닙니다. 첨도는 6% 인산 리튬을 만들지 않고 F전해질, P전해질 이런 걸로 또 고급이고 좀 비싼 리튬 솔트를 만드는 거라서 첨보하고는 좀 다릅니다. 근데 DFT가 세계 1위죠. 리튬 6% 인산 리튬 부분에는요. 그래서 앞으로 이제 아까 제가 중앙 DNM이 리튬 솔트를 담당한다. 그 말씀을 드렸는데 그게 아마 제가 볼 때는 이 구조로 볼 때는 요게 아닌가. 세계 1위라서 그래서 앞으로 어떤 일이 벌어질 때는 발표되는 대로 구체화되는 대로 제가 추가적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만 어쨌거나 중국과 이미 많은 관련을 좀 맺어오고 있다. 근데 사실은 중국과 맺어오는 것보다 중국이 엔캠에다가 구애를 해야 되는 입장이죠. IRA 때문에 더더욱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이 여 물량을 이번에 이 중에 173만 주는 외국인들이 받아갔다가 시장에 패대기 쳐버렸죠. 그 다음에 제가 볼 때 요 물량도 47만 주를 이거는 국내 기관이 갖고 간 것 같아요. 요건 아직 시장에 안 나왔습니다. 근데 물량이 뭐 크지는 않으니까 그래서 이번에 투자조합 물량들이 사라지면서 오정광 대표가 멸치장관 일대 주주가 되어서 아마 더더욱 좀 자신감을 갖고 외부 활동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전환사채 이런 것들이 좀 많은데 그때 늘 말씀드리지만 전환가가 액면가 대비 8배가 기준이라 그랬죠. 8배 이상에서 되면 호재로 작용하고 밑에서 하면 악재로 작용하는데 이건 뭐 8배 수준이고 수십 배잖아요. 그렇게 되면 주식은 조금 증가하고 재무구조는 엄청 좋아지니까
그래서 전환사채 이 부분은 뭐 그렇게 부정적으로 보다 오히려 긍정적으로 볼 요인이 많다. 그래서 이 회사는 결론적으로 제가 말씀드리면 그동안 전액이 시장에서 조금 부각되지 못했는데 이제는 좀 부각될 상황이 됐다. 분리막과 함께 IR 세부 지침에 따라서 그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좀 제가 판단 외저 같으면요 중장기적 관점에서 쭉쭉 한번 편입을 하고 싶다 이런 느낌이 좀 듭니다. 이상 장종 핫 종목이었습니다. 자, 수급 한번 보겠습니다. 자, 코스피부터 보겠습니다. 코스피는요, 외국인들이 소폭순 매도네요. 그래서 지금 0.25% 하락 중이고요. 삼성전자 하이닉스는 소폭 하락 중입니다. 아무래도 어제 마이크론이 한 2% 빠지는 바람에 둘러싼 심리적 환경은 그렇게 좋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코스닥은요, 조금 빠지네요. 0.6% 빠지고 있는데 외국인들이 오늘도 개장 초반에 요즘 월화수 계속했던 거를 개장 초반에 쭉 팔아주는 경향이네요. 1200억. 일단 나올 물량들 아침 일찍 나오는 게 좋겠습니다. 1200억 좀 팔고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지수가 0.66% 하락하고 있고 다시 2차 전지들이 다시 밀리는 분위기입니다. 그때 말씀드렸듯이 포스코 퓨처엠이 아직 살아있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2차 전지에 막 크게 쭉쭉 밀릴 가능성이 낮지 않나 싶은데 그렇다면 오늘도 이번 주 흐름과 똑같습니다. 외국인들은 개장 초반에 외국인들은 코스닥시에 쭉 팔고 과연 이게 어디까지 팔지 그 다음에 뭐 아침 10시 전으로 저점 찍고 돌아서다가 과연 오늘 아마 1시 30분 2시 이때부터 과연 방향을 어떻게 할지 월요일처럼 쭉 땡겨 올릴지 화요일처럼 약간 땡겨 올릴지 아니면 어제처럼 횡보를 할지 아니면 오늘은 팔지 그건 지금은 예측이 좀 불가능하다. 그렇습니다. 운이윤현님 포스코 표점 조정이 매수 가능한가요? 네, 그런 거는 여러분들이 얼마든지 잘 하실 수 있습니다. 제가 설명드렸으니까 스스로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뭐 책임 회피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요. 이 정도의 지식을 여러분이 아시면 여러분 스스로 얼마든지 잘 하실 수가 있습니다. 스스로를 믿으십시오. 그동안 제 방송을 들으시면서 여러분들이 머릿속에 사실 굉장한 감각과 지식이 축적되어 계시거든요. 얼마든지 잘 하실 수가 있습니다. 단기 주가 흐름은 워렌 버핏도 모르는 영역이다. 자, 그래서 오늘 방산주들이 좀 되는데요. 다시 한번 볼까요? 소부장들은요, 조용합니다. IT도 조용합니다. 지금 코스닥의 하락 종목이 1000개가 넘다 보니까 그럴 수밖에 없는데요. 게임주도 조용하고요. 엔터도 오늘은 조용합니다. 오늘은 임팔란트하는 덴티움이 조금 플러스고요. 조선 혼조권이고요. 포스코도 보합 들어갔고요. 오늘 방산만 좀 더 떨어집니다. 다음에 2차 전지는요. 어쨌거나 지금 LG화학, 포스코 퓨처엠 이런 게 강세가 의미하는 게 야 에코프로 BM에 우리가 부족하지 않아. 우리도 있어. 이렇게 지금 소리 지르는 것처럼 느껴지고요. 그 다음에 코스모 신소재 오늘 실적 발표하는데 좋게 나오나요? 그 다음에 본다면요. 전고체는 후성, 그 다음 덕산 테코피아, 야, 우리 그 자회사 덕산 일렉테라도 있어. 덕산 테코피아 좀 강세 보이고요. PNT 장비 회사들이 조금 보이네요. PNT. 2차전지 장비 회사들도 우리도 그동안 너무 소외됐어. 이런 건가요? 그래도 여전히 지금의 메인 엔진은 2차전지다.
시장이 돌아서더라도 제일 먼저 2차 전지가 돌아설 수밖에 없는 구조다. 이건 분명해 보입니다. 바이오들은 오늘, 그 다음에 최근에 오스코텍이 주가 간 변동이 있었는데요. 어제 왜 오스코텍이 빠졌습니까 하면요. 존슨앤존슨이 전날 실적 발표를 했거든요. 여기서 오스코텍이 지금 하고 있는 레이저 티냅에 대해서 뭘 좀 얘기가 나오나 했는데 별다른 언급은 없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에 관한 매물이 좀 나왔는데 지금 레이저 티닙과 이제 아미반타밥의 그 내용 중에 긍정적인 게 있다면요. 지금 병용 임상을 하는 것이 하나 있거든요. 이게 원래는 내년 상반기에 그 지금 임상 데이터를 정밀로 분석 정리할 거다 했는데 이거를 올 4분기로 땡겼다 그럽니다. 그래서 올 4분기 정도 되면 오스코텍 유한양행은 우리가 좀 눈여겨보셔야 될 것 같아요. 4분기가 다가올수록. 지금 그동안에 이미 임상 데이터들은 학회 때 발표를 많이 해서 상당히 좋게 나왔습니다, 이미. 그래서, 이제 오스코텍은 별 뚜렷한 언급은 없었으나, 이런 게 있다 정도는 알아두시면 되겠네요. 자동차는요. 자동차는 낙폭이 조금 줍니다. 그래서 오늘은 기아 현대차 주가 흐름도 유심히 보셔야 되겠어요. 그래서 기아 현대차가 움직인다 하면 자동차발 실적 호전. 여러분 아시겠지만 지금 자동차는 매달 어, 월간 수출 기록을 경신하고 있습니다. 참 우리나라가 참 대단한 나라인데요. 자동차가 지금 그런 상황이다. 외국인들이 지금 1580개, 외국인들이 지금 코스닥지에 계속 팔고 있으면 1583원. 팔 거 아침에 다 파세요. 그 바람에 지금 지수는 0.88까지 밀리고 있고요. 하락 종목 수는 지금 1100개가 넘었군요. 하락 종목은 지금 1100개. 지금 개장 초반에 싸늘합니다. 네. 맨 맞을까 아침에 미리 받는 게 낫겠고요. 오늘도 역시 1시 반, 2시부터 외국인들이 어떻게 움직이냐에 따라서 시장 분위기는 형성될 것 같고 말씀드리지만 포스코 퓨처 M이나 LG화학이 2차 전지의 그 에코프로와 에코프로 BM으로부터 바통을 이어받고 여전히 좀 건강한 모습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2차 전지가 쉽게 꼬꾸라지 상은 아니다.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오늘 2차 전지는 PNT, CIS 장비주들이 어려움을 살짝 고개를 듭니다. 그리고 원전 관련주들이 오늘 좀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개장 초반에 하락 종목도 많고 지수도 코스닥 지수도 한 1% 하락하는데요. 그 오늘 맞을 매를 지금 개장 초반에 다 맞는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골랐죠. 아침에 맞아버리고 오후에 회복하는 게 나으니까 나올 거 그래 아침에 다 한번 나와버려라 이렇게 보시면 좋겠습니다. 야 에코프로는 오늘도 지금 살아있네. 그 제가 말씀드렸듯이 에코프로는 조정을 앞으로 이제 그동안 올랐으니까 주식이 올랐으면 좀 숨고르기도 하는데요. 그동안 많이 올랐다 과격하게 막 조정 거칠 것 같지는 않아요. 이제 무난한 연착륙 정도 보이지 않을까 판단이 듭니다. 그래서 오늘은 좀 역시 2차 전지 흐름 보셔야 되겠고 그 속에 또 자동차까지 특히 기아 현대차가 어떤 움직임을 보이는지
그러니까 크게 본다면 소부장들은 마이크론이 좀 어제 2% 빠지면서 마이크론 영향으로 뭐 반도체나 소부장들은 조금 무거울 환경이고요. IT도 오늘은 IT는 뭐 실적 시즌 때문에 오늘 1분기 실적은 다들 안 좋을 게 뻔해서 지금 반도체도 뭐 1분기, 2분기를 저점으로 하반기부터 회복된다. 막 아니면 지난번에는 1분기를 저점으로 2분기부터 회복된다. 이런 얘기들이 했었는데 지금 분위기는 하반기까지도 조금 힘겹지 않겠느냐. 뭐 내년 돼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얘기도 나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듯이 상반기를 저점으로 이제 앞으로 회복된다는 전제로 IT나 소부장을 하기에는 공략하기에는 지금 둘러싼 환경이 너무 불투명하다. 저는 뭐 상반기 저점을 해서 하반기부터 회복된다고 해서 IT를 사야 한다. 그 논리에 저는 뭐 별로 공감하고 싶지는 않아요. 그 세상이 한가로운 시절이고요. 지금 세상이 어떻게 될지 모르는데 말이죠. 자, 외국인들이 코스닥 시장에 1636억까지 팔았다가 살짝 이제 주춤하네요. 그래서 개장 지금 29분 지나고 있는데요. 오늘 개장 초반 30분 흐름은 이번 주 초반의 흐름과 크게 다르지 않다. 이번 주 걸어왔던 길을 계속 걸어가고 있다. 다만 변수는 오늘 오후에 1시 반 이후에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다. 정답인 것 같습니다. 네, 그럼 30초 후에 개장 방송, 2부 방송 시작하겠습니다.